애플리케이션 어소리제이션 서버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디플리케이트 되었어요. 간소하게 인증 서버만 따로 이렇게 만들어 보려고 했었는데 이번에 스프링 부트에서 제공해주던 어소리제이션 어노테이션이 디플리케이트 되었습니다. 구글링을 해보니까는 블로그에서 오스 2.0 로드맵에 어소리제이션 서버 지원을 중단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른 인증 서버가 많기 때문에 지원을 중단한다는 내용이네요. 최소 1년 뒤에 2.4대 버전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4월 블로그 내용에는 스프링 어소리제이션 서버는 보안팀 이끌고 따로 진행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내용을 좀 더 보면은 인증 서버 관련해서 링크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보면 keycloak.org라는 사이트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게 좀 뭔지 이제 궁금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내용은 오픈소스 아이덴티티 앤드 액세스 매니지먼트 제목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인증과 그 다음에 접근 관리 이런 것들을 해주는 어플리케이션 같아요. 레드햇에서 서포트 스폰하고 있네요. 닥스에 나온 가이드를 보면은 설치 방법이랑 사용 방법이 나와 있는데 내려보면은 크리에이트 엘리멘트죠. 여기 대략적인 도식이 나와 있네요. 먼저 마스터 렐름이 있고 그 안에 관리자가 있고 그 다음에 따라가 보면 그 마스터 렐름에 연결된 다른 렐름들이 또 있네요. 렐름 1, 2, 3 그리고 각 렐름에는 유저가 사용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있는 것 같아요.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렐름을 생성하고 렐름 추가하는 화면이고 그 다음에 생성한 렐름에 대해서 이제 세팅을 할 수 있는 UI가 제공되는 것 같고 그리고 아까 그 도식에 나온 대로 그 순서대로 하는 거네요.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를 생성을 하는 거죠.
렐름 밑에다가 사용자를 추가를 하는 UI네요. 그리고 이렇게 생성된 유저에다가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거고, 그 사용자를 이제 로그인하고, 간략하게 이렇게 나와 있네요. 화면에 나온 대로 인증 서버를 하나 그리고 관리자 콘솔로 접근했고요. 제백이 좀 느린데 관리자 콘솔로 접근해서 마스터 이하에 별도로 등록한 렐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렐름에는 방금 봤던 것처럼 사용자들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용자들이 이용할 만한 리소스 서버도 있어요. 그냥 들어가면은 페이지가 없다고 나오는데 이런 페이지도 방금 8081로 접근했는데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인증 대행하는 서버로 지금 리다이렉트 돼서 인증을 요구하는 페이지로 이동하는 그런 과정 같은데요. 인증 서버 8083으로 인증 서버가 있고 8081 리소스 서버가 있고 그 다음에 8089라는 프론트엔드 8089라는 프론트엔드 사이트 이렇게 인증, 리소스, 프론트엔드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어떻게 맞물려서 돌아가냐면은 이 구조대로 일단 설정을 해 놓은 상태에서 보는 거죠. 렐름에 등록한 사용자 계정으로 로그인을 할 수가 있어요. 방금 전에 8089 프론트엔드에서 로그인을 요청할 때 인증 대행 서버 8083 인증 서버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808 인증 서버에서 제공해주는 별도의 로그인 UI를 통해서 로그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로그인이 완료가 된 이후에는 다시 프론트엔드 사이트로 돌아오게 되고 돌아올 때는 8083으로 인증 서버로부터 인증 결과 토큰을 받아서 프론트엔드로 돌아오게 됩니다. 요청을 할 때 리소스 서버에 토큰을 보낼 수가 있는데 이 토큰이 결국에는 인증 서버로부터 받은 거예요. 받은 거고 이 토큰을 가지고서 어디를 이용을 하냐면은 8081 리소스 서버를 이용하는 겁니다. 8081 리소스 서버 그리고 토큰이 만료될 때 인증 서버로 이동해서 로그인을 요구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나와 있었던 내용을 그냥 그대로 따라하는 거고요.
이거 말고 좀 제가 편리했던 점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리소스 서버 같은 거 세팅해서 쓸 때 이 시큐리티 컨피그에서 어떤 롤에 어떤 리소스에 접근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여기다가 이제 롤에 대한 아레나를 여기다 이제 정의하게 되는데 그 권한 설정 같은 것들을 이 키클럭에서 어드민 콘솔에서 그런 부분들을 이쪽에서 할 수 있도록 해줘요. 물론 이제 여기서 이제 클라이언트가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고 이 등록된 클라이언트에 접근하는 사용자들, 결국에 이 렐름의 사용자들에 대해서 해당하는 클라이언트의 어소리제이션 엔나블을 할 수가 있어요. 인증에 대한 어소리제이션을 사용하겠다라고 켜주시고 그러면은 이 어소리제이션 탭 안에서 접근하려고 하는 리소스들을 등록을 해놓고 정책이라든지 퍼미션을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화면을 이용하지 않고 별도의 화면에서 이런 것들을 쓸 수 있는 방법까지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실제 가동되는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뉴풀을 실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용자만이 이 리소스에 접근해서 요청을 할 수가 있고요. get 유저는 거꾸로예요. 뉴프에 대한 권한이 있는 사용자는 get 유저에 대한 권한이 없게 했어요. 그거를 어떻게 설정을 했냐면은 푸가 있고 유저가 있는데 API 푸에 대한 부분, 유저 인포에 대한 부분 이 두 가지를 이 리소스에다 등록을 시켜놨고요. 여기도 호출하는 게 딱 두 가지입니다. API 푸, 유저 인포 두 개. 그런 패턴 감지를 해서 여기다 권한 제어에 대한 부분들을 가로챌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세팅을 해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스코프 기반, 롤 기반 두 가지를 다 이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롤에 어떤 스코프가 라이트, 리드 이제 뭐 REST API 쪽 메소드 보면은 뭐 포스트, get, put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한 스코프를 정의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 어떤 퍼미션이 있는지 해당하는 URL 패턴에 어떤 퍼미션이 있는지 정의가 가능합니다. 네, 지금 정의되어 있는 퍼미션은 정책 기반으로 퍼미션을 줄 수가 있고요. 퍼미션, 리소스, 푸, 리드 이걸 get 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거예요. 누구한테 줬냐면은 이 정책에다가 줬고 only customer 오로지 고객의 권한만 가지고 있는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고객의 권한만 가지고 있는 정책일 경우에만 해당하는 리소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권한 설정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이 사용자는 토큰을 확인을 해보면
방금 얘기했던 기준의 롤을 가지고 있어요. 커스터머 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용자 확인을 해보면 테스트라는 사용자고 어떠한 롤을 이제 매핑을 했는지 여기도 이제 롤을 정의를 할 수도 있고 어떤 클라이언트의 롤을 가지고 있는지 세부적인 클라이언트 롤 정의도 가능합니다. 물론 이런 롤들은 이미 여기 클라이언트에서 클라이언트 설정에서 롤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여기 이제 커스터머라는 롤이 설정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new pu라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없이 접근이 가능합니다. 이제 반대 리소스 권한을 하나 만들어 봤어요. 그 반대로 그 리소스 유저에 접근할 때는 커스터머에 대한 권한이 있으면 안 되게 이렇게 정책을 만들었는데 아까랑 동일한 그 정책에서 그 반대의 권한을 줄 수가 있어요. 유저 리소스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고 정책인데 커스터머가 아니다 라는 정책이 있고 여기에 로직을 이제 거꾸로 포지티브랑 이제 네거티브 하게 줄 수가 있는데 이 커스터머라는 롤이 있으면 오히려 막는 거죠. 거꾸로. 그렇기 때문에 개인 유저를 하게 되면 403으로 막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용자의 롤을 한번 수정을 해볼게요. 커스터머라는 권한을 실제로 인증 서버에서 권한 관리를 통해서 해당하는 롤을 없앴을 때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그런 테스트가 필요하죠. 롤 매핑에서 아까 확인했던 롤을 제거해 볼게요. 없앴고 다시 로그인을 해야 돼요. 예. 그러면은 또 다른 토큰을 발급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뉴프가 됐었는데 이제 커스터머 권한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 요청이 권한이 없죠. 권한이 불충분하죠. 그리고 반대로 get 유저는 커스터머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설정이 이 500이 뜨는 이유는 여기 보면은 권한이 그란티드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8081 리소스에 대해서 접근이 허용이 됐다 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외에 이제 이런 권한 설정 이외에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이덴티티 프로바이더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웬만한 기능들을 다 지원합니다. 요거는 아마 없을 거예요. 요거를 같이 만드는 방법도 찍을 수 있다면 이것도 같이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카카오톡은 사실 지금 없는 부분이에요.
GitHub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추가해서 만들어 놓으면은 아까 전에 인증 대행해주는 8083에서 GitHub으로 로그인 하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용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뭐 관리자 권한 같은 것들은, 관리자의 기능들은 제공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사용자를 뭐 강제 로그아웃 한다든지, 사용자 세션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능을 제공하고, 로그인 하게 되면은 관리자에서 해당하는 세션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어떤 클라이언트로 접근한 사용자인지 확인이 가능해요. 그리고 또 할 수 있는 것들이 유저 페더레이션이라고 해서 기존에 사용하고 있었던 그 사용자 DB가 있으면은 그런 거에 대해서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는 전략들이 좀 마련이 되어 있고, 일단 권한 관리가 이제 롤 기반이랑 스코프 기반 그 두 가지를 혼용할 수가 있다는 게 좀 마음에 들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관리자들을 이제 관리를 할 수가 있겠죠. 마스터 렐름 이하에는 어드민들을 이제 등록을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서 새로운 관리자 한번 추가해 볼까요? 어드민, 오피스 어드민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뭐 뉴 클라이언트 어드민, 뉴 클라이언트를 담당하는 어드민이라고 해볼게요. 이런 사람들 만들어서, 이런 관리자들을 만들어서 특정 렐름에 이제 권한을 부여를 하고, 그 렐름에 대해서만 이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렐름 이하의 클라이언트라든지 유저들을 관리를 할 수 있게끔 하기가 용이합니다. 롤매핑에서 마스터에 등록된 유저에 대해서는 지금 접근한 어드민, 기본적인 그 어드민 이하의 권한을 줄 수가 있어요. 마스터 이하에는 이제 여러 렐름들이 있는데 그 렐름들의 이제 클라이언트 롤을 주는 거죠. 렐름 이하의 롤만 주는 거죠. 별도로 생성한 그 렐름에 대한 권한만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권한이 적용된 거고, 사용자 계정이 클라이언트 어드민 로그아웃 했다가 접속하면 어스 렐름 마스터
들어가면은 패스워드 처음에 변경하라고 나오네요. 변경하고 해당 사용자의 홈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제가 별도로 만든 그 렐름의 이하에 이제 권한만 있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사용자를 등록을 해놓고 내가 만들어 놓은 리소스 서버라든지 또는 프론트에다 접근할 수 있게 클라이언트 추가가 가능하고, 그리고 이런 것도 이제 구상이 가능하겠죠. 뉴 클라이언트만 접근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클라이언트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가능하죠. 하나의 인증 서버를 통해서 여러 개의 리소스 서버를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더 간편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의 인증을 통해서 여러 개의 리소스에 접근할 때 권한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복잡해질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여기서 해결을 할 수가 있겠죠. 일단은 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요렇게 구축하기까지 그런 과정들을 좀 설명을 할까 해요. 중간중간에 좀 그 도큐멘트 부족해서 따로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동영상을 만들 생각입니다.